네, 회계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참고한 도서는 강상진 교수님의 회계 분석이 이해라는 책과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이 두 가지 책을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회계 분석법은 종속 변수와 y라고 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x 이 사이에서 설명함수 관계를 밝히는 통계적인 방법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하면 리레이션, 오리지널 애널리시스를 쓸 수 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y값, 종속 변수는 절편과 기울기, 그리고 오차항으로 구성된 이러한 계산식들.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이거를 회계 분석으로 돌리고 나서 추정 값으로 쓰게 되면 머리 위에 모자를 씌웁니다. 햇을 씌워서 크기를 해줍니다. 절편에 치고 그리고 각각의 길기. 그러면 이 수정을 뭐를 추정하느냐? 절편과 기울기까지 두 가지를 추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하냐 했을 때 x 데이터, y 이렇게 데이터를 산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이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을 막 긋다 보면 최적의 선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최적의 선이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이 바로 어, 회귀분석, 회귀선이 되겠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 오차를 가장 적게 하는 선이 되는 겁니다. 오차가 뭐더라? 라고 했을 때 추정치로부터 예측되는 y와 실제 y 값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는 에러는 y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본다. 근데 이 예측값은 아까 회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요거에서 이걸 빼면 오잖아. 근데 근데 선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오차의 제곱합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오차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쉽게 우리가 편차의 합이라는 개념을 살포시 갖고 하면 이 분산을 구할 때 이 편차들을 다 제곱을 해서 나눠줬다. 왜냐? 편차를 그냥 합해버리면 이게 다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곱법을 쓰는 거를 분석하고 그래서 최소 제곱법 리스트케어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런 붙이게 되었습니다.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를 제곱했을 때 얘를 어떻게 y-yx 치환하고 이걸 또 이렇게 치환하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때 필요한 거는 절편과 기울기를 각각 추정을 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균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저처럼 수학을 못하는 경우는 지금 평균이라는 단어를 보고 일단 당황하는데 이분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여기 y-2x 플러스 1이라는 뭔가 익숙한 식을 이분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미분이 되냐면 이 치수값이 앞으로 내려오고 x 이거 먼저 사라지고 상수하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값만 남는 것으로 미분이 됐다. 어쨌든 미분이지만 특정 미지수를 중심으로 미분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이제 충분합니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절편을 이렇게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최소가 되는 값은 각각 값이 0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수식을 열심히 정리하면 제곱 절편은 yn 마이너스 y 기울기 최종값 곱하기 x 평균 기울기는 x의 분산분의 xy 분분산 값으로 정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또 알게 된다. 원래 이거였죠? 그래서 식용하기 귀찮으니까 좀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일기식으로 바꿔줍니다. 거절을 바꾼 다음에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쓱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을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없으니까 항상 그 취급하니까 날라가고 제곱 앞으로 나오고 얘 절편 안 붙으니까 날라가고 절편 붙어 있는 거 얘 날라가고 얘만 사라지고 여기도 얘만 사라지고 여기 베타 제로 없으니까 얘 다 날라가고 해서 남은 것들이 얘네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마이너스 2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제 시그마 붙이는 거지. 다음에 전개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2 없애고 y 값으로 답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절편이 사실 n개만큼 있는 거니까 n 곱하기 베타 제로로 바꿔주고 각각을 n분의 1로 그래서 취해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약분다니까 사라지고 y의 총합을 n개만큼 나눈다 y평균 x의 총합을 n개만큼 나눈다 x평균 해서 베타 제로는 y평균 마이너스 베타 x평균이 되더라. 기울기 봅시다. 똑같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어떻게 라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얘 날라가고 날리고 얘 앞으로 오고 얘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만 날라가고 하면 남는 게 여기 제곱이 빠져 이렇게 남게 되고 이거를 다시 얘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참 쉽죠? 사실 여긴 좀 안 쉬운데 천천히 잘 나옵니다. 자, 똑같이 이거 날라가고 전개를 해줍니다. 전개를 해주면 전개를 해준 다음 정리를 해주고 베타 제로를 다시 이걸로 치환을 해줍니다. 치환을 해주고 전개를 또 시그마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또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지금 필요한 건 이 회기계수, 계획계수가 필요하니까 그 중심으로 다 정하면 다 넘겨버리면 이렇게 얘가 되고 얘를 다시 기울기 계수로 중심으로 묶어주면 네, 마지막에 나눠야지 얘를 얘로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 밑에 건 x 분분산 위에 거는 x의 xy의 분산 다시 이 밑에 거는 x 분산 y의 위에 거는 xy 분분산 쉽죠? 이렇게 구한 회의계수를 검정을 또 해냅니다.
당연히 통고치니까 거기서 이건 변경을 해줘야 돼. 영가설. 일기에서는 영가설 벨기에서 갔다. 영가설은 벨기에서는 보통 평균이 0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봐도 된다. 일기수가 0이다. 아닌데 일기수가 0이 아니다.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검증하려면 지금 좀 먼저 생각이 나지만 이 모두다 문서를 알아야 하잖아. 못한다고. 못해. 아, 알았으니 뭐, 우리는 표본을 갖고 있으니 표본 분산 이용해서 하다가 키,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 계에서 영화수가 빼고 0이니까 2이 나가다. 루트에 MSE, SX 분산 값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갑자기 또 MSE야. 그럼 또 알아봐야지. 어떻게? 일부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왜 하냐? 일기선 추정의 정보를 제시해주고 고용의 유용성을 또 알려주는 값이 그게 무슨 말인데? Y의 분산 중에서 헬리 모형에 의해서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즉, Y 분산의 Y 회세 분산을 이용해서 이 유형도를 분산이 늘어나니까 분산 분석이죠.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전체 오차는 회기 모형에 의해 설명된 부분과 그냥 오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푼 수식으로 쓰면 관찰값 빼기 평균은 설명된 예측값 빼기 평균 더하기 관찰값 빼기 예측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왜 평균을 쓰냐? 했을 때는 설명 변수 없이, 그러니까 X 변수 없이 가장 잘 대표하는 목표값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목표값이다. 원래 평균을 목표값으로 많이 쓰니까 그 개념으로 인지해주고 그래서 평균값을 쓰는 거. 이게 굳이 이 수식을 어떻게 그림을 쓰면 만약에 수식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이 있지 있다 라고 칩시다.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얘에서 y 평균 빼는 게 이만큼이죠. 그러면 그대로 이만큼과 이만큼 더하면 y 이 값이랑 같을 텐데 이게 y 햇에서 y 평균을 뺀 거고 얘는 y에서 y 햇을 뺀 거. 이렇게 얘랑 더한 게 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쓰면 안 돼. 왜? 아예 또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차 제곱하기 형태로 분산 형태로 돌아와서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디선가 언젠가 봤었을 분석 짠 하고 나타납니다. 얘가 총합이 되는 거고 회기선 모형은 회기 모형과 단차 이렇게 값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 자유도 존재하는데 보통 얘부터 보면 지금 여기서 추정하는 평균값을 좀 쓰고 있으니까 또 평균일 때 자유도는 n-1인데 표본 개수에서 n개에서 딱 한 개만 고정을 해놓으면 어떤 놈들이 와도 딱 이 값만 딱 픽셀되면 원래의 수정치인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회귀 모형에서의 자유도는 왜 독립변수의 개수냐 그러면은 예측값은 이 회귀 아니 뭐야 독립변수 개수에 의존하게 되니까
이거 아니면 추정이 잘 안 되는 거지. 있어야지 정해지는 건데. 이에 개수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 찬찬히 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남은 거지. 뭐 어쨌든 여기서 또 평균을 구하게 되면 값과 값을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민 스퀘어가 나오고 민 스퀘어 리그레이션 나오고 민 스퀘어 에러가 나온다. 여기서 MSE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분석이기 때문에 검정이 필요한데 검정을 검정을 이용합니다. 검정은 MSE의 MSI로 계산을 이용해주고 결과가 얘를 먹는 F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정을 이용해. 이게 통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위의 분자의 값이 분모의 값보다 커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모형이 설명하는 게 단차가 설명하는 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뭔가 있지. 근데 만약에 반대, 단차가 더 커버렸어. 이게 논리가 많아. 설명하지도 못하고 남은 것들이 이만큼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때 결정계수라는 걸 드디어 쓰게 됩니다. 결정계수는 전체 분산분의 회계분의 분산 또는 1 전체 분산분의 오차 분산. 결정계수가 클수록 회계분의 분산수를 잘 설명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최대값은 1이다. 근데 웬만하면 1에 도달할 일이 거의 없다. 특히 사회법 오차가 많아. 왜 최대값이 1이냐? 3이 요거 더하기 요거가 오차가 이건데 얘보다 커버리면은 말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기면서 쓱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걸 왜 하냐? 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들 수도 있으니까 또 살펴보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잘 요약하고 기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번째,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수리를 목표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표본 자료에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모집단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 일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는 그것이 통계적 추리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추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정확한지, 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 통계 분석이 갖고 있는 가정을 잘 확인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가정, 회계 분석의 가정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모집자를 잘 반영하고 적절하게 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선형관계 가정. 동기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관계. 선형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회계 분석이 선형으로 이루어진 분석인데,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상관계수인데, 이게 0이면 사실 해보다 마나 의미 없겠죠. 선이 아닌데 어떻게 회계 분석할까? 정교성 가정. 오차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얼마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가. 또 모집단의 정규 분포 과정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잘 확인을 해줘야겠고, 그리고 오차의 평균 0이다. 독립변수 외에 중소변수를 설명하는 표집도 나타나 오차 정도이지 그 외에 설명할 변수는 없다. 완벽한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이 가정은 만족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차의 분사는 회기전의 모든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포 속에서 그려진 이 회기전이 잘 대표하고 있다. 등분산성 가정인데 이건 회기 모형이 굉장히 정확해야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고 사실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 독립성 가정인데 오차는 상 독립이다. 표본 간의 영역은 서로 없다. 요청한 사는 0이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목이 있다 보고 마지막으로 예측 변수는 고정효과 변수로서 오차 없이 측정된 변수다. 그 요목이냐 고정효과라는 건 정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 뭐 지역 이런 것들 이런 거나 마음들 이런 거를 예측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회과학 특성상 오차가 많이 개입된 측정치들을 독립변수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교육 쪽, 심리 쪽, 말, 예를 들어 행복, 자신감, 이런 게 얼마나 추상적일수록 오차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위배된다 해도 추정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회귀 분석의 뭐 각각성, 마스, 마스, 아까 넘어가 독립성 가정 위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표준 오차의 감소, 일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독립성 가정이 위배된다는 게 오차 간 상관이 존재한다. 아까 0이라는 저기 독립성 가정일 경우에는 이거 만족하면 오차 간 상관이 0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실험할 거냐면 하나 하나 이글스 팬들 비슷한 이글스 팬들 1,100명을 데리고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 집단, B 집단 나눌 거예요. 50명씩 쪽에서.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각각의 행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 행복감에 대해서 측정을 각각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조건을 걸 건데 무슨 실험 조건이야? 야구를 못 보게 할 겁니다. 야구를 못 보게 하고 1년 동안 못 보게 했는데 그 1년 뒤 결과가 이글스가 우승을 했어. 이 소식을 A한테만 알려주고 B는 안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얘네들 다시 한번 행복을 측정을 한다면 당연히 A가 B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착한 A의 누구가 B 집단에 이 소식을 전달을 해버립니다. 그럴 경우 여기 있는 이 표본이 얘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영향을 오차관 상관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 소식이 이만큼 다 퍼져버리면 이만큼 이제 값이 오염이 돼버려요. 실험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엄청 맞은 입에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하다마다 실험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통계를 돌려버리면 얘네들은 빼버려야 되는데 빼고 통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냥 포함해서 통계를 돌리다 보니 요 n이 줄어들지 않고 이거 늘어나 있는 상태가 n이 늘어나 있으면 이 MS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t 통계에서 봤던 이게 작아지니까 우리 이길 값이 증가할 수 없다. 그러니 원래 한 인계값이
1.91 이렇게 나와서 기각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 가짜 놈들이 들어와서 이게 2.5, 5, 6, 8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가서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회귀대수의 신뢰도가 특수할 수가 있는데 점추적을 하거나 수적을 하는데 점추적은 생각을 안 하니까 수적 어떻게 이렇게 값을 결정 점적으로 많이 쓰니까 회귀대수 빼기 2.1 곱하기 표준오차 더하기 표준오차 근데 오케이 또 수식을 봅시다. 아까 여기까지는 얘는 수리적으로 일단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지금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그대로 써서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투니까 튀어나오고 y 값만 나오는데 얘는 분사 이렇게 나오고 얘를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x 분산이니까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에 뭐 씌워주면 루트 씌워주면 표준 오차고 절편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구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버리는 거. 얘가 0이 돼버리는데 왜냐면 n분의 시그마 y라고 하고 아까 봤던 아까 봤지 시그마 ci를 y로 바꿔볼게요. c가 뭐였냐면 왜냐면은 x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n분의 x분의 시그마 x 편차 y 이렇게 되는데 편차의 합은 0이다. 0 곱하기 이것이 0은 0으로 치워버린다. 날라가 버려서 이렇게 중차가 되는 까지 해서 회귀 분석이 슥 넘어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천천히 뭐 다른 영상 찾아보시고 다음 영상은 알로 그 회귀 분석 돌리는 거랑 뭐 잔차 검정